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1월에 아재돌룸을 찍으러 만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제가 준비한 건데요. 어제자 기사로 지금 한겨레 기사 제목을 뽑아왔지만 몇몇 매체들에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뭐가 제일 걱정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동안 코로나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가 이제 코로나가 1위가 아니었다라는 게 그게 뭐 놀라워서였는지 이렇게 기사화 됐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 10월 달의 조사 결과고요.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1위는 28개국 통합 1위는 가담과 불평등입니다. 2위는 실업이고 3위가 이제 코로나고 4위가 이제 부정부패, 그리고 5위가 이제 범죄, 폭력 이런 거죠.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가 됐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아마 이거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네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지금 점점 돌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보고, 즉 코로나도 이 두 개의 영향을 줬던 가장 큰, 그렇죠. 코로나의 네. 타격을 받은 부분이죠. 네. 전에도 이런 영향이 있었지만 이 어떤 이런 사회적 외부적인 큰 충격이 왔을 때 가장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로나를 제외한 이 네 가지들이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던 것들, 그리고 굉장히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들이 모여 있죠. 특히 사회적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1위라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본 건 이 시점이 10월이에요. 지난달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국가들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약간의 돌아가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약간의 흥분? 기대? 이런 것들이 최고조였을 때 조사 결과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최근 뉴스는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했더니 확진자 수가 확 올라서 네덜란드는 다시 봉쇄를 한다. 독일은 접종 완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실내 출입을 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 시점도 이 코로나가 1위였다가 내려오는 딱 그 시점에 맞게 난 거라서, 그래서 좀 이슈가 되지 않았나. 우리 뉴스가 그래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보면 코로나를 뺀 나머지들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한국에 대한 결과도 나왔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위에 1위는 실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위가 코로나고요. 3위가 부패, 부정부패. 4위가 세계에서는 1위였던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5위가 세금이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세금 부분에서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 실업 부분은 예전부터 워낙 우리나라에서 산업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실업 문제는 항상 대두됐던 문제들이었고, 특히 이제 20, 30대들의 실업 문제가 좀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우리가 잊고 있었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실업이 문제였었고, 늘 거의 어떻게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되고, 아까도 앞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에 의해서 실업 부분이 더 커진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패는 다들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부패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빈곤 및 불평등은 실업 문제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 뭐 거의 뭐 같은 카테고리 안에 그렇죠.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업, 부패, 빈곤 및 불평등은 연결돼 있죠. 네네. 일자리하고 빈곤 문제, 그리고 부정부패와 불평등,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네. 아마 여론 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지 않나, 뭉뚱그려 봐도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저는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도 큰 문제였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타격을 받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타격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모일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취업 부분에서 더 타격이 있었지만, 그 경쟁력 저하는 이전부터 계속 지속됐던 거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에 갈 수 있지 않았나, 코로나가 내려와도 일본에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한국의 정치권, 기득권의 부정부패, 그들의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갖고 온 거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순히 순위가 바뀌었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희망하는 거죠. 왜냐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했으면 했지, 뭔가 쉬워지게, 편안해지게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건 확실한데, 다만 코로나의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루틴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해오던 일상에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물론 여러가지 힘든 점이 많더라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나름대로의 다른 각도에서의 희망으로 이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코로나를 빼고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 사회의 발목을 붙잡고 있죠. 지금 실업, 부패, 빈곤, 불평등, 세금,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정치권, 나라의 틀을, 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정치권들의 능력에 따라 이게 좌지우지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이 할 일인 거죠. 지금의 정치권이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그로 인해서 불평등,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서 실업이 발생하고 빈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은 게 정치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에 해결해야 될 책임,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 시작점이 거기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일상에 치여서, 반복적으로 사는 삶에 치여서 생각을 못하다가 이렇게 안 좋은 충격이긴 하지만 지금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기대 때문에 이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 금방 묻힌 기사인데,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지금 큰 분기점에 있는 것 같아요. 경제 발전을 쭉 해오면서 이렇게 부정부패하고 그 능력이 없는 정치권에 의해서 그 발목이 잡히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발목에 걸려있는 족쇄를 끌고라도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이제 이 족쇄가 제대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정말 앞으로 갈 수 없고 이제 뒤로 가기도 하니까 이겨냈던 족쇄가 이제는 이겨낼 수 없으니 그 존재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 낙후된 부정부패의 온상인, 문제의 온상인 정치권을 개혁해서 족쇄를 풀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낙후되고 경쟁력이 없는 부정부패의 온상인 정치권이지만 그 권력이 크고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저질의 기득권층,
저질의 정치권에 줄서기 하고 눈치 보기 하고 빌붙기를 해서 족쇄가 주인이 돼버리는, 그래서 족쇄를 떠받치고 다 같이 뒤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건지 결정의 기로점에 섰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선에 나온 지금 각 당의 경선 후보들, 지금은 이제 다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그 나왔던 경선 후보들의 면면, 그리고 지금 경선의 결과로 최종 후보로 나온 후보들의 면면 이슈들을 보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저질이란 얘기가 딱 맞죠. 근데 선택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지들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했던 정권들이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돌아가면서 제가 얘기했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들이 정치를 개혁하고 족쇄를 끊어내고 앞으로 나가는 건 사실 이번 대선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일반 시민사회로부터 정치권을 물갈이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족쇄라고 얘기했던 지금의 정치권, 지금의 대선 후보들, 그 정당들, 거기서 고르면 족쇄가 뭐 변할까요? 헐거워지나요? 작아지나요? 커지나요? 그대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반복적인 일상에서 살짝 벌어진 이때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이순신 프로젝트에 꼭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